자, 우리 다음 달에는 이제 기본서가 안 나오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요약집을 만들어 줄 테니까 오늘은 이제 길을 열어놓는데 좀 중점적으로 좀 잡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95페이지 제4장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근데 지적 공부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두 문제가 있어요. 이거예요. 자,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다 페이지, 110페이지라고 써봐요. 110페이지. 그럼 110페이지 가면, 거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박스에. 자, 그걸 별표 5개를 딱 해놔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애워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별 수가 없어. 이거는 애워줘야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애워야 되는가? 그걸 이제 방법을 생각하면서 애워줘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토지대장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보면 괜찮은데 너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되니? 이걸 물어보니까 안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공유지연명부에 뭐가 등록되니? 뭐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공유지연명부에 뭐가 등록되는 걸 암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적공별 등록과 관련돼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이거는 두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 110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좀 이따 한꺼번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공부, 요거는 몇 종류예요? 8종류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외워야죠.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그 밑에 봐봐요.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종류와 관련돼서는 거기 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장은 몇 종류냐? 몇 종류예요? 그 옆에 한번 봐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4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면은 몇 종류냐? 지적도, 임야도라는 거예요. 도면은 2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밑에다는 이렇게 써놔요. 자, 대장 형식의 도면. 한 종류가 더 있죠. 2번에 가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그럼 2번에 가서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러면 지적 하이드는 몇 종류? 그래서 하이드까지 합쳐서 몇 종류다? 8종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배우려면 8종류는 알고 가야죠, 일단은.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자, 지적 공부를 배울 때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요령이겠죠. 자, 봐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임야야, 임야. 이 사람이 이제 등산객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니까 임야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임야대장이 있죠. 임야대장은 항상 얘가 따라붙어. 임야도.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오니까 토지를 밟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요 토지를 이제 걸어가니까 이제 토지를 밟죠.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으면 어선도, 지적도가 있겠죠. 지적도. 근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요 한 필지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거네. 공유지 연명부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파트 밑에 살고 있네요.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요 아파트 밑에 요 땅 이름이 뭐냐? 바로 이게 대지권이야. 그래서 이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사실 지적 공부 하나도 못 외워서 어떻게 시험장 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다?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임야도 지적도. 근데 요 꼭지점이 몇 개예요? 4개죠. 요 점들을 모임해 놓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다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령이라고 그랬잖아. 외우는 것도 요령.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을 건드 임야대장이며도 토지를 밟았다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경계점 좌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요 점들을 모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 아파트 밑에 땅 이름이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요령 자연스럽게 지적 공부가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우라고 그랬더니 뭐 집에 가서 눈 감아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한 장 해버려요. 한 장 해버려요. 제가 제일 한 장 해버리는 게 아니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조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누님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봐봐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봐봐요.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아니, 조건은 두 종류가 있죠,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외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대중지하철. 제가 이거 타고 다니잖아요. BMW 타고 다니잖아요. BMW. BMW가 뭐예요? 옛날에 제가 BMW 타고 다닌다니까, 아우, 공시선생, 구선생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BMW 타고 다니지. 요게 뭐예요? 버스, 메트로, 워킹,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가끔 가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옆좌석에 누님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26년을 했으니까 뭐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없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과 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아,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당연히 조건이야. 그럼 정지 조건은 뭘 외워야 돼? 장차 발생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내가 티켓을 사주마. 이게 정지 조건이거든. 네가 3.5 대학 들어올 때 3.5 장학금을 수여받았죠. 3.5 이하면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장차 발생이고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을 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는 그러면 몇 공부냐? 8종류 다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자, 지적 공부가 왜 8가지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감사를 한번 해봐요. 왜 8가지라고 답변을 해야 돼? 뭐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여쭤보세요. 그래.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쭤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워. 그래요. 왜요? 왜 외워야 돼?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지적 공부. 그럼 여기 안에 자, 1단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단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라는 거야. 기타 공부.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8종류를 외워놓고, 그러면 8종류를 외우면 봐봐요. 목차가 성립이 돼. 자, 우리가 이제 배우기 전에,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배웠어. 그럼 뭐가 나오느냐? 공유지연명부 나와. 공유지연명부 배우니까 뭐가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가 나와.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가 나오고, 경계점, 자표 등록부. 무슨 하일이 나올까요? 지적 하일.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쫙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약속을 해요. 약속. 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대장. 대장은 몇 종류다? 4종류. 대장은 4종류입니다. 그러면 종류로 가니까 토지 대장, 장자 동그라미. 자, 임야 대장에서 장자 동그라미. 공유지 연명부에서 부자 동그라미. 대지권 등록부에서 부자 동그라미. 도면은 2종류로서 지적도, 도자 동그라미. 임야도, 도자 동그라미. 경계점, 자업표 등록부, 부자 동그라미. 그러면 끝자리가 뭐예요? 끝자리를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96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자, 조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여기에서 논점은 3번으로 가요. 3번에 무슨 사항이 있죠? 등록사항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지난번에는 몇 개 안 했지만 오늘은 다 마무리를 지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자, 소재를 찾았죠. 그러면 소재 옆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공통이라고 써요. 맨 앞에다 공통. 아주 좋아요. 아유, 엊그제 수업하는데 왜 소재를 써놓으라 공통을 써놓으라니까 요 좁은 것에 가서 써놓은지 이해가 안 돼요, 누님이. 요 앞에다 쓰면 되잖아, 요 앞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집안이네. 집안은 공통이라고 써요. 공통.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죠? 8종류죠. 그러면 소재와 집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뭐예요? 소재와 집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지목, 3번은 지목이네요. 자, 지목. 자, 지목에다 목자 동그라미 써놔요. 목자. 자, 목자. 자,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목도장이라고 써요. 목도장. 목도장. 그럼 아까 우리 약속한 거 있죠? 끝자리가 도로 끝나는 게 뭐 있었어요?
지적도, 임야도, 장자로 끝난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만 등록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청강이 듣는 사람 마무리 해봐요. 봐봐요. 지목이 목자 끝나고, 목자를 땄고요.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앞으로 목도장. 그러면 도로 끝나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다음 도로 끝나는 게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지적 공부 중에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4종류만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도장.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면적이 나오네.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면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면장이라고 써놔요. 면장.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돼. 그러면 장으로 끝나는 게 아까 뭐가 있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자기가 써먹으면 되거든.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최근의 문제 한번 봐봐요. 최근의 문제. 어때요? X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면하면 뭐예요? 이런 거 봐요. 면장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부잖아, 부. 그렇죠?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장에만 등록된다. 끝자리가. 면장.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사람 확실히 이해했네요. 자, 그러면 5번에 이제 소유자 줄 서놔봐요. 자, 5번에 소유자. 자, 소유자 줄 서놓고 소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앞에다 소대장이라고 써요. 소대장. 근데 여기는 대장에만 등록돼. 대장에는 아까 4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딴 데는 등록되지 않아. 대장에는 4종류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대장. 자, 5번과 6번을 묶으면 되겠네요. 5번과 6번 묶고. 자, 7번에 이제 고유번호에서 7번은 자, 7번과 관련돼서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다시 설명할 거니까 고자 동그라미, 고자. 자, 그 밑에다 이렇게 당겨 먹죠. 장번호라고 써놔요. 장번호. 장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합쳐봐요. 고장이죠. 고장. 그러면 요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도면은 고장이 없어.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고유번호와 장번호. 그러면 앞으로 고유번호와 장번호에 관련돼서는 도면은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이렇게 외워 들어가면 돼. 자, 8번입니다. 오른쪽 이제 8번을 봐봐요. 자, 8번은 거기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이게 도면 번호야. 그 밑에다 이렇게 줄쳐놓고 도면 번호라고 써놔요. 자, 도면 번호. 오늘은 이제 완료시켜놓고 가야 되니까 도면 번호. 자, 도면 번호는 요 앞에다 써놔요. 자, 공제는 도면이 없다. 자, 공이 뭐냐면 공유지 연명보거든. 대지권 등록보거든. 공제는 도면이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요. 그러면 공하고 되는 도면이 없다. 그러면 도면 번호가 없어.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가서 필지별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장번호, 장동그라미. 장번호는 아까 따먹었고요. 써먹었죠. 여기서 써먹었네요. 8번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이렇게 외워줘야 되고. 자, 10번으로 가보죠. 10번. 10번에 뭐가 나오죠? 자, 축척이네요. 축척과 관련돼서는 축 동그라미 쳐놔요. 축. 자,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축도장이라고 써요. 축도장. 축척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축도장. 자, 축도장. 자, 그 다음에 거기 11번 토지동사유 줄 서나봐요. 토지동사유. 자, 토지동사에서는 줄 쳐놓고 요 사자 동그라미 쳐놔요. 사자. 그 다음에 거기 13번을 올려요. 여기에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써요. 자,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요 개자 동그라미, 요 사자 동그라미, 요렇게 잡아서 개사장이라고 외운다. 앞으로 이제 개사장.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동사에서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사장 중에서도 개사장이 있거든. 그래서 개사장.
아니, 이것만 잘 활용해 먹으면 5점이라는 겁니다. 5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5분 동안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봐봐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도면 번호는 공대는 도면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축척은 축도장, 축척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자, 그러면 개별 공시 지가와 토지 이동서에서 계사장, 그래서 계사장 해서 이제 앞으로 요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실히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이라도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다시요. 소재는 공통, 지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자, 도면 번호는 공하고 되는 도면이 없어. 그러니까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등록이 되고요. 축척은 축도장, 계사장. 이렇게 한번 잡아서 접근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제 고유 번호에 대해서는 좀 보강 좀 하자. 자, 오른쪽 가서 97페이지 상단으로 가봐요. 자, 97페이지 상단 보니까 고유 번호가 몇 자리인지 세어봐요. 19자리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이게 제 주민등록번호예요. 68년 12월 22일. 자, 1위 이거 뭘까요? 요거 남성이죠. 요거는 뭐예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라는 거예요. 요 첫 끝자리가 봐요. 체크리스트가 돼.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임은 뭘까요? 여성. 여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3번, 4번. 요 3번은 남성이고 4번은 여성이에요. 여기 강의 듣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뭐예요? 4번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4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남성은 1이고 여성은 2. 남성은 3이고 2004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다? 13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자고요. 1, 2, 3, 4, 5, 6, 7, 8, 9, 0.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2, 3, 4, 1, 2, 3, 4.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19자리.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슨 구역을 나타내느냐? 이걸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그 옆에다 이제 행정구역 쓰기 싫으면 요거 이제 써놓으면 되고요. 행정구역. 요거는 대장 구분 표시예요. 대장 구분 표시고, 요거는 지번을 나타내요. 지번. 그럼 여기 옆에는 뭐냐면 본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본번. 요거는 부번이 돼. 본번, 부번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1위는 무슨 대장이냐? 토지대장이야. 자, 토지대장 가는 데는 임야도가 따라붙어요. 그러면 2번 하면 임야대장이야. 임야대장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대장이면 뭐예요? 지적도겠죠. 자, 그 임야대장이면 임야도가 됩니다. 요 3번이 삭제가 돼서 조심해야 돼요. 3번 삭제. 과거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거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의미상은 파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외워야 돼요. 봐봐요. 자, 행정구역 10자리, 대장 구분 표시 1자리. 그러면 1이 들어가면 요거는 1이면 토지대장, 지적도. 2번은 임야대장, 임야도. 3번 하면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삭제가 됐다는 걸 확인해 놓고, 요거는 대장, 요건 8자리는 지번이야. 그러면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지목은 알 수 없네.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네. 지목 X, 지목 X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단순 문제로.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하였다. 지목은 X예요.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토지 대장하고 지적들은 부부예요. 여기 등록되면 여기는 등록될 필요가 없어. 같이 붙어 다니니까. 요거 등록되면 여기 등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적도와 임야도의 공통점은 도면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에는 고장이 없어.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아요. 그럼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도면 X라고 써놔요. 고유번호는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지 않거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약간 난이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자, 높여보죠.
자, 얼마나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지, 이해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라고 들어놔요, 얘. 자, 얘를 들어놓고, 그렇게 한번 이제 자기가 답변을 해봐요. 자,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이 지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집어는 369-1이다. 제목은 임야이다. 비치될 상부는 123.5를 단수 처리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을 한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과연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워낙 또 똑똑해 보이시니까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첫 번째. 자, 집어는 369-1이다. 맞아요, 틀려요? X야. 왜 그러냐면 요거 2잖아, 2. 2는 임야대장이죠. 그럼 여기 앞에 산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틀렸죠? 자, 지목은 임야이다. 어때요? X죠. 지목은 뭐에 코드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빛이 되는 상부는 뭘까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되겠네. 임야대장, 임야도. 자, 임야도 축척은 몇 분의 1일까요? 6천분의 1이라고 배웠죠. 대축척이 소축척이에요. 소축척이죠. 그럼 아까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홀수는 에러워 안 에러워? 에러워 붙여줘. 얼마로? 114로. 참 멋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토지의 고유 번호를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놨었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의 고유 번호, 그러면 영원들 곳의 토지 고유 번호는 19자리다. 요 정도만 한번 해놓고 요 2번이 나왔을 때 특히 조심하자. 무슨 대장일 때? 임야 대장일 때. 요 두 개가 만만치 않아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요걸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그럼 토지 고유 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10자리는 행정구역이고, 자, 대장 구분은 한 자리고, 8자리는 집안이다. 1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2함은 임야대장, 임야도. 3번 함은 경계점 자표등록부는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연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작업이 됐어요. 기초 작업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하고 다음 단계로 가져가. 봐봐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목도장, 면장, 소대장,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자, 도면 번호는 공대는 도면이 없어요. 축적은 축도장, 그 다음에 계사장.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이제 2번 한번 보자고요. 자, 뒷장을 넘기니까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이제 나와요. 자, 99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유지 연명부. 자, 공유지 연명부는 그 옆에다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약속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 공유지 연명부는 요거 부로 끝났네. 부로. 그러면 이제 공짜로 시작했고, 공유 줄쳐놓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옆에다 2인 이상일 때 작성해주네. 자, 대장이네요. 대장. 자, 공유네요. 공유. 공유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지분이 탄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요거 이제 요걸 터득 해서 이제 요쪽으로 연결을 해야 돼. 자, 이제 봐봐요. 자, 첫 번째. 소재, 공통.
자, 봐봐요. 자, 집은 공통이죠. 근데 지목은 목도장. 그러니까 요거는 탈락이네요. 면적은 면장 탈락이죠. 구로 끝났기 때문에. 소유자, 소대장 등록되겠네. 자,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등록되겠네요. 자, 도면번호는 공대는 없다. 탈락. 그러면 축도장, 축적 탈락, 계사장 탈락. 그러면 이제 지분이네요. 지분.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을 다 유치해놨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연습이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뭐예요? 소재, 지번, 소유자, 고장, 그 다음에 지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자, 거기 등록사항으로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연습을 하면서 해보라고. 자, 1번 소재, 공통, 지분 공통 등록되겠네. 이번에 소유권의 지분 등록되고, 자, 3번하고 4번은 묶어봐요. 3번하고 4번은 소대장이잖아. 그러면 대장에 등록되고, 5번의 토지의 고유번호에서 고자 동그라미, 6번의 장번호에서 장자 동그라미. 아까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거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지 연명부는 소재, 지분, 소유자, 고장이 없다. 자, 고장이 없으니까 도면에는 고장이 있네요. 지분.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대지권 등록부로 가봐요. 3번에 대지권 등록부 찾았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대지권 등록부는 부자 동그라미, 대지권 줄 쳐놓고, 자, 대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써서, 자, 대지권 등록부는 대장이네요. 대장. 대장은 네 종류니까. 자, 핵심은 대지권이네. 대지권. 그래서 이제 요거 대장하고 대지권과 관련돼서 이제 써놓고, 자, 등록사항 옆으로 가봐요. 맨 밑에. 등록사항에 보니까 그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자, 5층짜리를 하나 그려놔봐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놔봐요. 자, 청방이 듣는 사람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층짜리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보자고요. 이게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아파트 여기 이제 건물의 명칭이라고 써봐요. 자, 이 부분을 뭐냐면 독자적으로 사용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써봐요. 전유 부분. 요 밑에 있는 땅 이름이 대지권이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라고 써놔봐요. 그럼 대지권 비율.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건물의 명칭과 점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돼. 이것도 따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아파트를 그려놓고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켜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걸로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나머지는. 자, 봐봐요. 소재 공통. 자, 지번 공통. 자, 지번은 공통. 지목 목도장 탈락. 면적 탈락. 소대장. 소유자 등록되네요. 소대장. 자,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고장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분의 1. 대지권, 지분, 비율이, 지분이 기록되겠네. 그럼 봐봐요.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요거에다가 4개. 1, 2, 3. 요 3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 지분, 소유자, 고장과 지분은 결론적으로 공유지연명과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이 돼버리네. 여기에다 몇 개를 더하면? 3개를 더하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저 한번 거기 가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소재 공통, 지번 공통.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묶어요. 2번, 3번. 소대장이네. 자, 그러면 5번 대지권 비율 생강편 쳐놔요. 대지권 비율.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생강편 쳐놓고 건물의 명칭. 그러면 5번, 6번, 7번은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돼. 8번에서 고유번호 고자 동그라미. 자, 장번호. 그래서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거기 4번과 관련돼서 소유권의 지분, 요거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자고. 소유권의 지분 옆에다 진짜 동그라미. 자, 그 옆에 끝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요거는 이제 암기 코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대공.
자, 미사일 중에서 지대공 미사일이 있잖아. 가로 열고 지대공. 그러면 지분은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여기만 등록돼. 대지권 등록과 공유지 연명부만. 그래서 오늘 미사일 중에서도 지대공 미사일이 있잖아요. 미사일. 그래서 지분은 대지권 등록과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앞으로 지대공 이렇게 외워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기출문제가 뭐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 작년에 이거예요. 봐봐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을 바르게 묶인 것. 아니면 차이점. 그러면 거기 뒷장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작년 기출문제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대표 문제. 작년 기출문제예요.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박스 문제잖아. 자, 그럼 박스 문제는 지문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 그 다음에 3개씩, 4개씩 묻겠네. 자, 대지권 비율을 줄쳐놔봐요. 그럼 기억이 들어간 거 싹 지워요. 기억이 들어간 거 싹 지워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이 지워지네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니은 소대장 기록되고 소재 공통, 토지의 고유번호 고장이네요.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 싹 지우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소유권의 지분은 아까 지대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요 문제를 진짜 놓치겠냐 생각 한번 해봐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체로. 그러니까 2차 과목도 마찬가지야. 전부 이런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과목들은 선생 뭐 탓할 것도 없어요. 뭐 어떤 선생님들이 좋으냐. 암기 코드를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암기를 적절하게 어떻게 외워주느냐. 이게 바로 2차 선생들의 장점이에요. 뭐 2차 우리가 이해해봐요. 암기력 테스트인데.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잡아보죠. 여기 읽어봐요. 소재. 자, 소재 뭐예요?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고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도면 번호는 공대는 도면이 없고. 자, 축척은 축도장. 계사장. 그래서 요거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공시법 26년 만에 강의에서 다 나온 암기 코드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자기가 서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자기가 뭐예요? 암기 코드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공유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오니까 참 외우기가 쉽더라. 그럼 저한테 조언해주면 뭐예요? 또 쭉 제가 뭐예요? 보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탁탁하게 또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럴 능력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암기 코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뭐가 나오죠? 자, 도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쪽으로 일단 넘어가서 이제 쉬었다 우리 하자고요. 그러면 저기 107페이지 5번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자고. 자, 5번은 그러면 뭐냐? 5번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요 부자 동그라미잖아요. 여기 경자 동그라미. 이 좌표. 이게 좌표가 핵심이야. 이 좌표. 경계점 좌표는 좌표를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아마 이렇게 한번 써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좌표. 자,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라고 써봐요. 좌표. 그러면 이제 60%가 끝났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검은 걸로 써놓고 여기에다 색깔을 다른 색깔로 써봐요. 그래서 좌표 지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좌표 지적이면서
자, 수치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같은 말이거든. 한번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니까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정확하다.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특징이 돼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 여기에다 좌표 면적. 아까 우리 면적 측정 방법은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좌표 면적 측정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좌표. 자, 좌표를 이렇게 해서 놓고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돼. 부호.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돼요. 부호도가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줄 쳐놓고 요거는 대장의 성격에 가깝고요. 요거는 도면의 성격에 가까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놓고 이렇게다 부동을 쳐놓으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어디에 치우친 거냐?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요거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공부하실 때 그러면 좌표, 부호, 보도 요 세 가지는 딴 데 등록되지 않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걸 조심해 보라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자 봐봐요. 좌표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 6개가 되죠.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그러면 부호가 나오네.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러면 연결하니까 어때? 자, 토지 형상은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3개니까 토지 형상은 삼각형이고, 경계점 좌표가 4개만 토지 형상은 사각형이 돼. 자, 이거 토지를 관련된 토지 업무를 하실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떼보면 토지 형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또 써먹을 게 하나가 있어요. 관각을 익혀놔요. 경계죠, 경계.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를 복원하려면 이걸 알아야죠. 이게 뭔데? 좌표.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를 복원할 때 도면에 따른다. 도면이 아니에요. 좌표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좌표를 알아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를 복원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좌표, 부호, 보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 3개 가지고 오늘 딱 마무리를 잡아놔야 돼요. 그럼 한번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읽어봐야죠. 자, 지적소환청은 도시개발사업 줄 쳐놓으세요. 자,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이 보기 어렵고 비용이 비싸. 그래서 특수한 지역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자, 그럼 성격으로 가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경계점은 X축, Y축 좌표와 보도를 등록 공시하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대장 형식의 주적 공부이나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 종횡수치로 표시하여 등록한 도면형식의 지적 공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종 결론 가로 열고 써놔요. 대장의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도임야도의 같은 도의 지적의 경우 지적이 가능한 사항은 도면으로 표시하는 데 반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동그라미. 항상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에 좌표 있죠. 뒷장을 넘겨봐요. 이제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이해가 곤란한 반면 정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치장부 나오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지적확정 정량 줄쳐놔요. 자, 그 다음에 니언에 가서 자, 축척 변경 정량 줄쳐놓으세요. 축척 변경. 그럼 오늘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자, 지 동그라미. 지. 자, 축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지축.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적 확정 정량과 축척 변경 정량. 확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확정. 전주에 우리 확정했죠. 확정 툭 쳐봐요.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축, 지축, 지축. 이렇게 한번 암기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디귿과 관련돼서 좀 하나 잡아놓자고요. 농지구획정리 시행지역은 전분에 대하되 필요한 경우는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작성할 수 있다. 자,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래요.
자, 별표가 5개짜리가 있어요. 거기 옆에. 우리가 이미 어떤 거 이제 마무리 지놓고 갑시다. 자, 시도지사 승인 올해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 해보자고요. 첫 번째. 반출. 두 번째.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4번 지분과 관련돼서는 많이 출제는 되지 않지만 그냥 우리 의미도 우리가 지난번에 온 게 이거거든. 반자, 지자, 축자. 그러면 우리가 외운 게 반지축이었죠. 그러면 하나 더 하면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근데 요 4번은 많이는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겁니다. 읽어봐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해왔던 지난시간에 했던 반지축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반지축 하나 더 한다면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요 3개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게 반지축, 요 3개는 꼭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축 이렇게 한번 잡아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가봐요. 2번에 가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을 비치하는 지역에 있어서 경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저 뒤에 경의의 측량에다 줄쳐놓고. 자, 그거랑 상기시켜 놓을까요? 경의의 측량, 경자 동그라미. 요거는 눈팅을 해놔야 돼. 같이 그렇게 외워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경계결정과 경계보고는 거기 두 번째 줄 봐봐요. 자, 2번에서 두 번째. 경계보고과 지표상의 경계결정과 경계보고는 줄쳐놔요. 그래서 거기 자 도면에 따른다가 아니라 좌표에 따른다. 그 좌표를 도면으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지적, 좌표, 면적. 좌표가 모이면 보로 가고, 보가 모이면 보도로 가요. 요 좌표, 보는 대장의 성격이 짙고, 요 보도는 도로니까 도면의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대장의 치우친 도면이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저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가서 등록사항을 한번 봐봐요.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봐요. 자,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가 요렇게도 한번 우리가 채석할 수 있어요. 여기가 갑이라고 써봐요. 갑. 여기가 을이라고 써놓고,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야. 경계점 좌표.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 이렇게 그려놓고 몇 개 유추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거는 갈 것도 아니고 올 것도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없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점에는 면적이 없어. 그래서 면적이 등록되지 않아요. 자, 점 자체는 축척이 없어. 그래서 축척은 등록되지 않아요. 자, 점 자체는 뭐가 없느냐? 자, 점 자체는 뭐가 없을까요? 축척. 자, 소유자, 면적, 축척. 또 하나 뭐가 없을까요? 지목이 없겠죠. 점 자체는 지목이 없으니까 지목이 등록되지 않아요. 요거는 뭐냐? 경계야. 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도면에만 등록돼.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도 없고 면적도 없고 축척도 없고 지목도 없고 경계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쉬워요. 어렵죠. 요거 써놔요. 이게 토지대장. 그래서 요거는 토지대장으로 커버해요. 요 경계는 뭘로 커버하느냐? 바로 지적도로 커버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반드시 뭘 비치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반드시 비치할 정보를 골라라.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지적.
지적도. 이렇게 이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도, 그러면 요거는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 4번으로 올라가 봐요. 동그라미 4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비 등록된 좌표만으로 토지 형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안내도 역할하는 지적도 줄쳐놔요.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며 지적도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가로 열고 토지대장도 하나 써놔요. 토지대장.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러면 지적도와 뭘 함께 비치한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라는 거. 특히 3번에 나와 있죠. 그거는 또. 자, 3번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은 토지의 좌표만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 면적 지목을 알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 거기 토지대장이 있네.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대장 항상 비치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등록상으로 가서 이제 요렇게도 암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렇게 암기 한번 해봐요. 요거 외웠던 거 요거 가지고 써먹어 보자고. 자, 1번 갑니다.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좌표 현관편. 2번 좌표 현관편. 등록상에 가서 좌표 현관편. 자, 3번이죠. 맨 밑에 박스. 자, 3번에 토지 고유번호 고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장번호 장자 동그라미. 도면에는 고장이 없지만 나머지는 있죠. 자, 그러면 4번에 도면번호 줄쳐놔봐요. 동그라미 4번. 어디만 없어요? 공대만 없죠. 나머지는 있다. 그럼 등록되는 거네. 요거죠. 공대는 도면이 없다. 그러면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이 없어요. 나머지는 있어요. 자, 6번 보험이 보도 현관편 쳐놔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좌표 보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는 걸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핵심이다. 그래서 좌표 지적, 좌표 면적, 좌표가 모이면 보도가 된다는 거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와서 이제 지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 외우고 우리 잠시 쉬었다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요거 봐봐요.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보유번호 장번호,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도면번호는 공대는 도면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축도장, 계사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사에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자, 토지장에만 등록돼. 그럼 26회 때 2.5점짜리 볼래요? 이게 26회 기출문제야. 자, 봐봐. 다음 중 토지 동사가 등록되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 자, 그러면 계사장.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이게 암기 코드가 괜찮은 암기 코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해 먹어서 그러는 거지. 이것만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일단 두 문제는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암기 코드 하나 더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읽어봐요. 지대공. 지대공 미사일은 지분은 어디에만 등록돼?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지대공. 아주 이걸 자유자재로 처음에는 낯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뭐예요? 조건 반사로 나와. 조건 반사로. 그러니까 지적 공별 등록상은 이걸 다시 한번 자기가 계속적으로 반복해두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좀 쉬었다 이제 보면 오늘은 목표가 어디까지? 지적 공부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4문제, 지적 공부 복구까지 하면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그래서 4장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